비 내리는 밤, 서진은 쓰러질 듯한 노인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제 전 재산이지만 꼭 약 사세요. 노인은 오래된 깊은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자네 정말 후회하지 않겠는가? 서진은 젖은 머리를 털며 웃는다. 사람 돕는데 후회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노인이 돌아서던 순간 서진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온몸이 굳는다. 그녀는 모른다. 그 30만 원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줘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낡은 오피스텔 건물. 6층에 위치한 중소기업 한국산업기획의 사무실은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벽지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채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반 윤서진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9살의 서진은 이 회사에서 3년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 4대 보험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서진에게는 소중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이 밝게 인사했지만 대부분의 동료들은 바쁘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진의 책상은 사무실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정직원들의 책상보다 작고 낡았지만 서진은 매일 깨끗하게 정리해서 사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 사진이 작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열심히 일할게요. 서진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심부전증이었고 매달 치료비가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서진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9시 팀장 박상호가 서진의 책상으로 왔습니다. 서진 씨, 이 서류들 오늘까지 정리해 주세요. 박상호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계약직이니까 더 신경 써야죠. 박상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의 병 치료비로 대출이 쌓였고 통장 잔고는 늘 2자릿수였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성실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은 하나둘씩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서진 씨, 같이 점심 먹을래요? 옆자리 김대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도시락 가져왔어요.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도시락은 어젯밤에 삶은 계란 2개와 김치만 들어있는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점심을 먹는 동안 서진은 휴대폰으로 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응, 괜찮다. 너는 밥은 먹고 다니니? 네, 잘 먹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서진아. 아버지 때문에 고생이 많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께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죠. 전화를 끊고 서진은 도시락을 마저 먹었습니다. 이번 달만 어떻게 버티면 다음 달엔 좀 나아지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월세 60만 원, 아버지 병원비 50만 원, 최소한의 생활비까지 합치면 매달 적자였습니다.
신용카드로 버티고 있지만 한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거래처 자료 정리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컴퓨터 앞에 앉아 하나하나 꼼꼼히 입력했습니다. 서진 씨, 진도가 어때요? 박상우가 다시 서진의 책상으로 왔습니다. 절반 정도 끝났습니다. 오늘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실수는 없겠죠? 이거 중요한 자료거든요. 네, 3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상우가 떠나고 서진은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동료들이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누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서진은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아버지를 위해서 서진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남은 작업을 마저 했습니다. 6시가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씩 퇴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진 씨, 오늘도 야근인가요? 김 대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끝냈어요. 서진이 답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6시 반 서진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낡은 가방에는 빈 도시락통과 물병, 그리고 아버지께 가져다 드릴 과일 1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봬요. 서진이 남은 동료들에게 인사하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서진은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현금 3만 원과 카드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번 달 월세는 카드로 돌렸고 다음 달까지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11월 말 저녁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서진은 얇은 코트깃을 세우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길을 걸으며 서진은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래도 무사히 보낸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이런 하루가 이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서진에게 회사는 일터이자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려 했지만 어제 회사에 두고 온 것이 기억났습니다. 아, 우산을. 서진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져서 이제 제대로 된 소나기가 되었습니다. 서진은 급하게 지하철역 입구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옷이 많이 젖어버렸습니다. 지하철역 입구 근처에는 벤치가 몇 개 있었습니다. 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는데 그중 한쪽 구석에서 허름한 코트를 입은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70대 정도로 보였고 옷차림이 매우 초라했습니다. 코트는 여러 군데 헤어져 있었고 신발도 많이 낡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서 몸이 아픈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서진이 지나가려던 순간 노인이 갑자기 벤치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는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서진이 걸음을 멈추고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이번에는 앞으로 쓰러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어서 노인의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진이 급하게 노인에게 다가가서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노인은 놀란 듯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노인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네. 그냥 약값이 없어서. 약값이라는 말에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노인의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약값이요? 혹시 많이 급하신가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노인이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에서 힘이 없음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갑 속에는 이번 달 남은 생활비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월세는 이미 카드로 결제했고 아버지 병원비도 다음 주에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서진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노인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서진은 지갑에서 30만 원을 모두 꺼냈습니다. 이 돈, 약 사세요. 꼭요. 노인은 깜짝 놀라며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큰 돈을. 아가씨, 이건 안 돼요. 괜찮아요. 사람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죠. 하지만, 받으세요. 제발이요. 서진이 노인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노인은 서진의 손을 잡고 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도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서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네, 후회하지 않을 텐가? 노인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후회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 후회가 어디 있어요?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노인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빨리 약 사서 드세요. 그리고 몸조리 잘하시고요. 서진이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노인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뭔가요? 윤서진입니다. 윤서진. 노인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좋은 이름이군요.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서진은 노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문득 뒤를 돌아보니 노인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서진은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30만 원은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월급날까지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서진이 자신을 달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봤을까?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텐가? 라는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 집에 도착한 서진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남은 음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라면 2개와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절약해야겠다. 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노인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자신이 한 일이 옳았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 후회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그동안 라면과 계란으로만 연명하며 어렵게 버텨왔습니다. 노인에게 준 30만 원 때문에 생활이 더욱 팍팍해졌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평소와 같이 8시 반에 출근하던 서진은 회사 건물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반짝이는 검은 벤츠 S클래스가 건물 정면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 차 뭐지? 서진이 차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사 건물에는 평소에 그런 고급차가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라 임원들도 국산차를 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다른 직장인들도 그 차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차 누구 것 같아? 회장님이라도 오신 건가? 우리 회사에는 저런 차 탈 사람 없는데. 서진은 별 신경 쓰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있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이 평소와 같이 동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뭔가 흥분해 있었습니다. 서진 씨 들었어요? 옆자리 김대리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뭐요? 오늘 회사에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중요한 손님이요? 네, 그것도 아주 큰 회사에서 오신다고 하던데. 서진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 일들은 계약직인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쯤 갑자기 사무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 앉은 직원들이 밖을 내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누구지? 벤치에서 내리시는 분 봤어? 나이가 꽤 있으신 것 같던데. 서진도 궁금해서 창 쪽으로 가서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벤치 옆에서 한 노인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정장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저분이 오늘 오신다는 중요한 손님인가 봐요.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별 관심 없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처리해야 할 업무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 팀장 박상호가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잠깐 주목해 주세요. 박상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들어 박상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에 아주 중요한 분이 오셨습니다. 한국 굴지의 대기업에서 오신 분이니까 모두 조심해서 행동해 주세요. 어떤 회사에서 오신 건가요? 김 대리가 물었습니다. 한도그룹에서 오셨습니다. 그것도 임원급에서요. 직원들이 모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도그룹은 국내 10대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왜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수하지 말고 조심해서 행동하세요. 박상호가 나간 후 사무실은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한도그룹이라니. 대박이다. 혹시 우리 회사 인수하려는 건 아닐까? 그럴 리 없어. 우리 같은 작은 회사를. 서진은 그런 대화들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어차피 그런 큰 일들은 자신 같은 계약직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진은 평소처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라면 하나가 점심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가장 싼 라면을 샀습니다. 옥상에서 라면을 먹으며 서진은 일주일 전 노인을 도왔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마음은 편했습니다. 오후 2시쯤 갑자기 사무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한도그룹에서 온 임원이 회사 내부를 둘러보러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모두 자리 정리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박상우가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긴장하며 업무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서진도 평소보다 더 바른 자세로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회사 사장과 함께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어 그 노인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르신? 서진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전 지하철역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노인도 서진을 발견하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서진 씨,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까?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숨을 죽인 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되었고 서진은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를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윤서진 씨.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나요? 박상호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서진과 노인을 번갈아 봤습니다. 서진 씨가 이분을 아시는 건가요? 아, 네. 잠깐 뵌 적이 있습니다. 서진이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 씨가 한도그룹 임원을 안다고? 어떻게 알게 된 거지? 계약직이 그런 분을 알 리가 없는데. 회사 사장이 당황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부회장님, 저희 직원이 신뢰를 범한 건 아니겠죠? 부회장? 서진이 깜짝 놀라며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뢰는 무슨, 오히려 제가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장과 박상호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한도그룹의 부회장이 계약직 직원에게 고마움을 표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밖에서 이야기할까요? 노인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네. 서진이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가자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대체 뭔 일이지? 서진 씨가 부회장을 어떻게 아는 거야? 혹시 무슨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는 건가? 복도로 나온 서진과 노인은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노인이 향한 곳은 회사 건물 맨 위층이었습니다. 평소 직원들조차 못 들어가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여기는 서진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허락했으니까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도착하자 고급스러운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노인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앉자 노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먼저 제 정체를 제대로 소개해야겠네요.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은 긴장한 채로 기다렸습니다. 저는 한도그룹의 부회장 한도연입니다. 그리고 노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일주일 전 지하철역에서
당신을 만난 그 사람이기도 하죠. 부회장님이요? 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그날 노숙하던 분이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저였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모습으로 도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가끔 일반인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그런 변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돈과 지위를 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보고 싶어서요. 서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건넨 30만 원. 그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본 것입니다. 도연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그리 대단한 일을. 서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치죠. 그때 문이 열리며 박상우가 들어왔습니다. 허락도 없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부회장님, 죄송합니다. 박상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부회장님께 무슨 신뢰를. 도연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가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그게. 박상우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무슨 신뢰를 범했다는 겁니까? 박상우가 서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이 직원은 계약직에 불과합니다. 감정에 휘둘릴 필요 없으시겠죠? 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계약직이라는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도연이 일어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직이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가치가 고용 형태로 결정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박상우가 변명했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상우는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나갔지만 서진을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도연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쾌한 일을 겪게 해서요. 괜찮습니다.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 회사에서 자신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습니다. 도연은 서진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도연과의 대화가 끝나고 서진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서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호기심, 의심, 그리고 질투가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서진 씨, 어떤 이야기 하고 오셨어요?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였어요. 서진이 어색하게 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답변은 오히려 더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계약직 직원이 한도그룹 부회장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 씨가 정말 부회장을 안다는 거야? 계약직이 그런 분을 어떻게 알아? 혹시 뭔가 특별한 관계인 건 아닐까? 서진은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옥상에서 혼자 점심을 먹으려 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상우가 서진을 별도로 불렀습니다. 서진 씨, 회의실로 좀 와봐요. 박상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상우는 서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부회장님과 무슨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 아닙니다.
우연히 도움을 드린 적이 있어서. 도움? 박상호가 비웃었습니다. 계약직이 한도그룹 부회장한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냥 작은 도움이었어요. 서진 씨,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상호는 서진이 어떤 배경이 있어서 부회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입지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회사 전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직이 부회장한테 줄 잘 됐대. 30만 원으로 인생 역전하는 건가? 저런 사람이 회사에 있으면 안 되지. 박상호는 의도적으로 이런 소문들을 더 퍼뜨렸습니다. 서진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진은 하루 종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도 서진은 쉽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이틀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진이 도연의 차에 타는 모습이 누군가에 의해 촬영되어 회사 내부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것입니다. 사진에는 서진이 검은 벤츠에 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채팅방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실화야? 서진 씨가 부회장 차에 타네? 뭔가 수상해. 박상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무슨 의미인가요? 김 대리가 물었습니다. 계약직이 대기업 임원과 이런 관계를 맺는 게 과연 적절한지.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박상호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좀 이상해 보이긴 해요. 우리 회사 평판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서진이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서진은 동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서진 씨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상한 소문 날 것 같아. 맞아. 계약직 주제에 너무 나서는 것 같아. 부회장이랑 뭔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좋을 게 없지. 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오후에 박상우가 서진을 다시 불렀습니다. 서진 씨, 솔직히 말해봐요. 부회장님과 정말 어떤 관계인 거예요? 정말 그냥 우연히 도움을 드린 게 전부예요. 그런데 왜 차까지 태워주시는 거죠? 그건 그냥 마침 같은 방향이라서. 박상호는 서진의 답변을 믿지 않았습니다. 서진 씨, 회사 분위기 알죠? 직원들이 다 불편해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박상호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서진에게 퇴사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휴대폰에는 도연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답장을 보내기 망설여졌습니다. 이 이상 도연과 만나면 오해가 더 커질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밤새 고민한 끝에 도연의 문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회사 근처가 아닌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 이상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녁 서진은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으로 변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셨군요. 도연이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네. 서진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선 주문부터 하죠. 뭘 드시겠어요?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세요. 도연이 음료를 주문하고 돌아와서 서진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힘드시죠?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회사에 나타난 후 분위기가 어떨지 짐작이 갔습니다.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부회장님, 저 때문에 오히려 피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거리를 두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계약직이 부회장님과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서진이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박상호의 압박, 그리고 퇴사를 암시하는 분위기까지 도연은 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서진 씨, 저는 당신에게서 돈을 본 게 아닙니다. 네. 도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타인을 도울 줄 아는 마음. 그게 진짜 가치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 소중한 가치죠.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변장을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서입니다. 대부분은 가난하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외면합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 돈을 내주었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도연이 서진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계약직이라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사람됨이 죄가 되면 안 되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받았던 상처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계약직이고 가난하고 그런 것들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도연이 서진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날 제게 보여준 것은 돈이 아니라 인간성이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죠. 서진은 그제야 스스로를 조금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사람은 저예요. 당신 덕분에 아직도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도연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서진 씨, 혹시 이직 생각 있으세요? 이직이요? 네,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요. 서진이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충분합니다.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감내하면서까지 거기 있을 이유가 있나요? 서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지금 회사를 떠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수입이 끊기면 안 돼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서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의 호의에 감사했지만 그렇게 신세를 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것은 어때요? 정당한 대가요? 네, 당신의 능력에 맞는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는 거죠. 도연의 제안을 들으며 서진은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증하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서진에게 용기를 주었고 서진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서진과의 약속대로 한국산업기획회사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전 직원 회의를 소집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실에 모든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도연이 들어오자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분명히 하려고 왔습니다. 도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상호가 앞자리에서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회장님, 계약직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조용히 하세요. 도연이 날카롭게 말을 끊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상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연은 모든 직원들을 둘러보며 크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회사입니까? 약한 사람을 짓밟는 사람을 중용하는 회사입니까? 직원들이 숨을 삼키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서진 씨를 모함하고 괴롭힌 사람, 지금 당장 나와서 사과하세요. 박상호가 얼굴을 붉히며 일어났습니다. 부회장님, 모함이라니요. 저희는 그냥 뭡니까? 회사 질서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계약직이 감히. 도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계약직이 감히 뭡니까?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때 도연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박상호 씨,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박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서진 씨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린 증거입니다. 도연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내 메신저에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동료들을 선동해서 한 사람을 집단으로 괴롭힌 증거들이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박상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만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던 것도 모두 기록되어 있네요. 뭐라고요? 회사 사장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박상호 씨가 경쟁업체에 우리 회사 정보를 팔려고 했던 증거입니다. 박상호가 완전히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도연이 서류를 사장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사장이 서류를 보더니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상호, 이게 사실이야?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박상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저는 당신은 서진 씨를 괴롭히면서 정작 자신이 회사를 배신하고 있었군요.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박상호를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호의 말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부끄러워했습니다. 도연이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고용 형태입니까? 경제적 상황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의 인품과 마음가짐입니까?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인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윤서진 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인을 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 박상호 씨는 어떤가요? 박상호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외모나 지위로 판단하지 마세요. 회사 사장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박상호 씨, 도연이 박상호를 바라봤습니다. 네. 당신은 오늘부로 이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박상호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회장님, 제발.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씩 나가면서 서진에게 사과했습니다. 서진 씨, 미안했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서진은 동료들의 사과를 받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서진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겠네요. 네.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박상호가 회사를 떠난 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서진을 예전과 다르게 대했고 더 이상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도연이 다시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진을 별도로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진 씨,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나요? 도연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서진이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도연이 서류 봉투 하나를 서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서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서진이 봉투를 열어보니 정규직 전환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도 기존 월급의 2배가 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서진이 놀라며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계약직 그만두고 정규직으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런 조건을 받을 자격이 도연이 서진의 말을 막았습니다. 자격이 없다고요? 당신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날 보여준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특별한 것이에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정말 괜찮을까요? 도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훌륭할 겁니다.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더 고마워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뭔가요? 30만 원 덕분에 제 인생도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믿지 못했어요. 돈과 지위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만 봐왔거든요.
서진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죠. 아직도 세상에는 진정한 선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당연함이 특별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도연이 서진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노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서진은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부회장님, 이제부터는 도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저에게는 당신이 소중한 친구니까요. 친구라니,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돈이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며칠 후 서진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첫날을 맞았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고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축하해요, 서진 씨. 김 대리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꿈 같아요. 당연한 결과예요. 서진 씨만큼 성실한 사람 없거든요. 점심시간에 서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야? 저 정규직 됐어요. 그것도 월급이 많이 올랐어요. 정말이냐? 우리 딸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아버지 치료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고맙다, 서진아.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전화를 끊고 서진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서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맛있는 것 먹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친구끼리 밥 먹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식사를 하면서 서진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30만 원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돈이 기적을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이 기적을 만든 거죠. 제 마음이요?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어요. 도연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가장 큰 재산이니까요. 네, 절대 잊지 않을게요. 서진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서진 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네, 진정한 선함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서진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작은 선행이 가져온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서진은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 역시 서진을 통해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30만 원이라는 작은 돈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변화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